네. 그러면은 특파원이란 무엇인가 이제 또 한번 또 봐야죠. 네. 특파원의 사전적인 정의를 보면은 특별한 임무를 위해서 파견된 사람, 뉴스의 취재와 보도를 위해서 외국에 파견되어 있는 언론사 기자라고 합니다. 어 굉장히 뭐 쉽게 말하면은 이제 "가서 취재해라." 이건 거죠. 네. 사진 한 번만 더 눌러 줄까요? 사진 몇 개 더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이제 여기 베이징에 있으면서 좀 뭐 기억에 남는 순간들 뭐 또 상징적인 걸 한번 몇 개 가지고 와 봤는데, 아무래도 이렇게 양회, 중국의 가장 큰 최대 이벤트라고 하죠. 양회나 이런 현장에 가서도 직접 취재를 할 수 있고, 최근에 있었던 뭐 베이징 올림픽이나 베이징 동계 올림픽 뭐 이런 부분도 있고, 또 외신 기자들이 중국에 굉장히 많이 있어요. 중국이 G2고 중요한 나라다 보니까 외신 기자가 굉장히 많다 보니까 오히려 외신 기자들이랑 만나서 얘기하거나 생각을 이제 서로 이렇게 공유할 수 있는 기회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각국의 정말 처음 보는 그런 나라, 뭐 그런 정말 특파원들도 많이 있고, 지금 주중 특파원 수가 이건 2013년 기준인데 제가 최근 걸 못 찾아서 한 700명 정도 된다고 해요. 그래서 59 개국에 438 개사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거의 10년 전 수치다 보니까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훨씬 더 많지 않을까. 물론 코로나 때문에도 이제 귀국한도 또 그런 나라도 있을 수 있고 이런 좀 변동이 좀 있을 것 같긴 하지만, 중국의 위상이라든지 영향력이 지금 과거에 비해서 더 중요해졌으니까. 그리고 또 재밌는 게, 또 아프리카 이런 곳에서는 중국 정부가 직접 초대도 하더라고요, 그런 특파원들을. 왜냐하면 특파원이라는 게 다 자기가 비용을 지불하고 이제 그 회사가 지불을 해서 보내야 되는 건데, 사실 비용이 그런 부분에서 어려운 국가를 위해서 이제 중국 정부가 직접 지원을 하기도 하고 뭐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제가 이건 정확하진 않지만 제가 그 기자들 만나서 얘기를 해 봤을 때. 네. 그리고 이제 저희 여기 뭐 살짝 보이는 저희 장하성 대사님. 네, 저희도 이제 자주 만나서 한국에 대한 그런 이제 입장도 많이 물어보고 여쭤보고 이제 대사님들이랑 소통도 하고. 근데 요즘은 이건 코로나 전이어 가지고 이렇게 같이 가까이 대화를 할 수 있는, 요즘은 또 코로나 시대인 만큼 이렇게 예전처럼 접촉이 이제 저희도 쉽지는 않아졌고.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이렇게 제가 있는 사진은 사실 이거는 공개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북한 기자들이에요. 그래서 저도 되게 재밌는 게 이제 여기서는 또 북한 사람 만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이제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면은 '아 정말 그냥 같은 사람이구나. 똑같은 기자구나. 하는 일도 다 똑같고 이렇게 사람 사는 것처럼 다 똑같고, 이제 한국에서는 전혀 몰랐던 사실을 이제 특파원이 되면서 또 배울 수 있고 알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제가 이렇게 취재를 당하는 이런 사진도 이렇게 많은 게, 중국에서는 이제 외신 기자들이 중국을 어떻게 보는지 굉장히 궁금해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방 정부를 가거나 아니면은 어떤 기업을 취재를 가거나 그러면 꼭 그쪽 지방 정부 방송사나 이제 그런 데서 꼭 와서 너는 어떻게 느꼈냐?" 이런 걸 항상 꼭 물어보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중국어를 할 수 있다 보니까 항상 꼭 한마디를 해 달라고. 그래서 제가 바이두에 제 이름을 검색해 보면 오히려 제가 인터뷰를 당한 그런 기사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외신 기자들이 보는 중국에 대해서 굉장히 중국은 궁금해하고, 근데 물론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나? 외국인들이 한국을 어떻게 보는지 뭐 이런 거 항상 궁금해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외신 기자들을 중국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넘어갈까요? 네. 그리고 이제 그런 베이징에 이제 한국 특파원이 얼마나 있냐. 지금 이거 최신 정보는 아닌데요. 현재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한국 특파원이 있는 곳이 베이징이라고 해요. 왜냐면은 미국이 사실 숫자적으로는 더 많아요. 근데 도시로 보면은 미국은 뭐 실리콘밸리나 워싱턴 DC, 뉴욕 이렇게 다 좀 분산이 되어 있는데, 중국은 중국의 특수성 때문에 대부분 베이징에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베이징에 가장 많은 특파원이 있고, 그리고 방송, 신문, 통신사가 다 두루두루 있습니다. 어
우리나라 이제 가장 대표 통신사인 연합뉴스를 보면은 이제 33개 도시에 60명의 특파원을 파견을 하고 있는데 그 정도로 어 많은 특파원을 보유하고 있고 이게 사진 보이는 건 이제 2019년 특파원 송년회예요. 이게 마지막 송년회였죠. 그다음부터 코로나가 터져 가지고 이제 송년회를 이렇게 저희가 할 수 없게 됐는데 이게 그때 다 같이 모여서 송년회도 하고 뭐 요런 시간도 가졌었 참 그랬던 시절이 있었네요. 네. 넘어갈까요? 네. 그럼 특파원은 어떻게 되냐? 우리가 아까 기자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봤는데 특파원은 어떻게 되냐? 그러면은 그 기자들 중에서 뽑는 거예요. 특파원의 뭐 다른 데 있다가 이렇게 오는 분이나 아니면은 뭐 계속 특파원만 하는 분도 계시긴 하지만 대부분 그 회사에서 파견을 하는 거기 때문에 회사 안에서 모집 공고를 내면은 이제 신청을 하겠죠. 그러면 그 기자들 중에 몇 명이 신청을 하면은 만약에 경쟁이 세다 이러면 이제 면접도 보고 필기 시험도 보고 이러는데 뭐 경쟁이 없다 그러면은 또 간단하게 면접만 보고 이제 올 수 있고 이건 좀 때때로 자기의 운에 따라서 네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렇게 돼서 특파원이 되면은 이제 보통 어학이 되어야 되고 그 나라에 살아야 되고 기사를 써야 되다 보니까 그래서 어학 준비도 하고 이제 뭐 그런 시간을 가지다 준비를 해서 이제 특파원을 오는 것 같습니다. 이 사진은 그 신중국 창립 70 주년 때 그 찍은 사진 하나 넣어 봤어요. 네. 넘어갈까요? 그러면은 특파원이 여기 와서 무슨 일을 하냐, 뭐 어떤 기사를 쓰냐. 저는 이제 제가 몇 가지 소개하고 싶은 게 제가 아무래도 경제지다 보니까 중국 기업에 대해서 저는 조금 취재를 많이 하고 싶었어요. 중국에 저희가 미국 기업들은 굉장히 잘 알잖아요. 뭐 딱 들어도 페이스북이니 뭐 MS니 뭐 저희가 아마존이니 다 잘 아는데 중국은 뭐 알리바바, 바이두, 뭐 텐센트, 화웨이 있다고는 하는데 사실 잘 모르잖아요. 정확히 무슨 일을 하고 얼마나 규모가 크고. 그러면은 우리가 중국이 뭐 G2라고 하는데 그 나라에는 어떤 기업이 있고 이들은 어떻게 성장을 했고 또 우리가 중국 시장을 이렇게 좀 진출을 하려면은 어떤 걸 배워야 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직접 가서 한번 보자. 얘들은 어떻게 성장을 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대단한 기업인지. 그래서 제가 이제 중국에 와서부터 계속 어 기획을 해서 어 기업을 이제 직접 가서 그 기업의 어떤 문화도 좀 보고 어떻게 성장했는지 뭐 요런 얘기도 좀 들어보고 그런 거를 기획을 취재를 하고 있는데 지금 한 20개 기업 정도로 갔어요. 그래서 굉장히 제가 이거는 자산이 될 것 같고 저희가 잘 아는 뭐 바이트, 텐센트, 뭐 화웨이 이런 것뿐만 아니라 뭐 BYD 이런 자동차 회사부터 해서 최근에 뭐 어떤 풍력 발전을 워낙 강조하다 보니까 어떤 재생에너지 이런 회사도 가 보고 또 재미있는 스타트업들도 많이 발견을 했는데 가장 기억이 남는 거는 요즘에 이제 무인 사람이 탈 수 있는 그런 드론이 있잖아요. 그런 걸 많이 이제 개발을 하고 있는데 중국이 드론의 강자다 보니까 그걸 좀 선진적으로 한 기업들이 몇 군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업의 거의 뼈대만 있었을 때 '날 수 있을까? 저게 진짜 날 사람을 타고 날 수 있을까?' 할 수 있을 정도였을 때 제가 이제 취재를 갔었는데 한국 기자 중에서는 처음으로 취재를 가서 직접 그걸 탔어요. 직접 타서 정 비행도 해 보고 그때 그건 겁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 떨어져서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었는데 어 그때 한국에서도 워낙 이슈였고 그게 요즘 이제 새로운 이동 수단으로 떠오르고 있으니까. 근데 그 회사가 결국에는 굉장히 잘 돼서 지금 샤오펑이라는 그 전기차 회사에 인수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엄청 승승장구하고 있고 당시 직원이 몇십 명밖에 20명 이 정도도 안 됐던 것 같은데 지금은 몇백 명 수준으로 수백 명 수준으로 늘어나서 굉장히 크게 자리도 잡고 근데 그런 걸 이제 저도 같이 성장하는 걸 보면서도 굉장히 뜻깊었던 것 같고 아직도 잘 지내면서 연락도 하면서 성장하는 모습 보니까 중국이 아무래도 그런 기업들이 많은 것 같아요. 갑자기 성장하는 그런 기업. 그들은 어떻게 성장했는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열심히 취재하고 있어요. 혹시 궁금한 기업이나 뭐
평소에 염두에 두고 있는 기업이 있으면 저한테 알려주시면 제가 직접 가서 취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넘어갈까요? 그리고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인터뷰를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인터뷰를 막 많이 하려고 하는데 중국이 또 중국이란 특성상 또 인터뷰를 하기 또 쉽지가 않아요. 이렇게 정부의 눈치도 많이 보기도 하고 또 이제 아무래도 자유국가다 보면은 내 발언을 마음대로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이나 이런 곳에서는 노벨상을 탄 그런 경제학자들도 막 자유롭게 한국 기업 한국 언론이랑 이렇게 인터뷰도 하고 하는데 한국은 중국은 워낙 좀 체제가 다르다 보니까 그런 인터뷰를 잡는 게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데 그래도 또 방법은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중국에서 이제 공부를 했다 보니까 아무래도 중국 친구들이나 이렇게 소개를 받아서 대부분 그렇게 하는 것 같고요. 중국은 아무래도 좀 소개나 이런 거를 좀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레퍼런스를.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뭐 베이징대 교수님이나 아니면 중간에 있는 분은 이제 정협위원이신데요. 그 전국 정협위원 경제 대표적인 경제학자분도 이제 제가 한국 언론으로서는 처음으로 인터뷰도 했었고 또 옆에는 이제 한 상학원 정강상학원이라는 그 원장님도 제가 인터뷰를 했었고 이제 한국 기업들이 이제 중국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포커스를 많이 맞추고 한중 관계 이런 부분에서 좀 인터뷰를 많이 했습니다. 넘어갈까요? 네. 또 계속 이제 인터뷰 얘기인데 이거는 좀 기업인들 중에서 가장 좀 기억에 남는 제일 왼쪽이 이제 수닝의 그 창업자의 이제 2 세죠. 2세 분이신데 어 최근에 그 인터 밀란이라는 이탈리안 축구팀을 인수를 해 가지고 우승을 시켰어요. 그래서 중국 기업인이 이탈리아인의 그 축구 구단을 사서 1 위를 시켰다. 이런 굉장히 의미가 있는 또 일이잖아요. 그래서 또 이렇게 인터뷰를 드렸는데 마침 막 귀국을 하셔서 격리 중이셔 가지고 그때 이제 서면으로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중간에 있는 분은 이제 하이얼이라는 그 자 자저 어 자 가전회사인데 거기 이제 새로 신임 회장님이 부임을 하셨어요, 작년에. 그래서 그분이랑도 최근에 이건 가장 최근에 했던 인터뷰예요. 회장님이랑 인제 인터뷰하면서 하이얼이란 기업을 저도 솔직히 그렇게 그냥 가전기업이라고 했는데 세계 판매량으로는 가전에서 1 위라고 하네요. 네. 그래서 그렇게 그런 기업이 이제 중국에 있다 보니까 좀 접촉을 해서 인터뷰를 하려고 하고 있고 이제 오른쪽은 이제 인터뷰는 아니고 제가 기획 기사 했던 것 중에 좀 기억에 남는 이제 우한에서 이제 코로나가 발병하고 난 다음에 1 년이 됐을 때 이제 그때 현장에 가 가지고 그때 썼던 기사인데 그때 우한시 정부가 직접 초청을 했었어요. 제가 한국 기자로는 제가 유일하게 갔었는데 그만큼 이제 우한이 그때 자신이 있었다 이거죠. 1 년이 지났을 때 우리는 이제 코로나를 극복했고 어떻게 극복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크게 전시회를 만들어 놨더라고요. 우리는 이제 어떻게 극복을 했는지 뭐 우리 대단한 중국 뭐 이런 부분 해 가지고 그렇지만은 또 그 가장 희생자가 많았던 또 그 수산시장 근처에 가면은 문도 안 열고 다 폐쇄가 되어 있고 사실상 아직은 또 아픔이 또 남아 있더라고요. 그쪽 근처로는 막 택시 기사들이 가려고 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성공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상 그 시민들 사이에서는 아직까지 아픔이 남아 있고 뭐 고런 현상을 좀 그때 적었고 그때 또 마침 우한 총영사님이랑 또 인터뷰를 해 가지고 당시 상황이 어땠는지 왜냐면 그때 우한 총영사님이 또 그 현장에 계셨으니까 저는 없었지만 그러니까 그 입을 또 빌려서 그때 상황이 어땠는지 그러니까 뭐 "라면으로 끼니를 때웠다." 이런 얘기도 해 주시면서 정말 공무원이든 뭐 외교관이든 얄짤없이 다 정말 똑같이 방역을 하는 거 보고 굉장히 "인상 깊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때 그런 기사를 썼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제가 여기까지 이제 수업을 했고 뭐 수업이라고 말하기에는 뭐 미흡하지만은 제가 여기 제 웨이심이 있으니까 추가하셔도 되고 그리고 네이버에서 제 이름 검색하면 나오시니까 뭐 구독하시거나 뭐 하셔서 항상 글 많이 보시고 혹시 악플 있으면은 너무
개의치 마시고 악플은 최대한 덜 달아 주시고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